노동청 앞에다 분향소를 설치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처음 사망사고가 났던 사업장이 아닙니다. 2014년에 바로 옆에 있는 파쇄기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노동청장님 면담했을 때 그 뒤로 관리감독 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2014년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십니까? 방호덮개가 없으니 방호덮개 설치해라. 위험 경고 표지 없으니 표지판 설치하라. 그리고 과태료 몇 푼 물리고 불구속 입건 처리했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단 한 번도 현장 점검이 없었습니다. 이게 노동청의 현실입니다. 그래놓고 관리감독 해왔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때 그 일 처리를 했던 노동청 산재 예방과 근로감독관이 지금도 산재 예방 근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에서 유족을 대리한 조사팀이 함께 노동부와 함께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면담 요청을 했을 때 노동청 답변은 피의 사실이 공표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 조사권을 가진 노동청만이 들어가서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처리를 그따위로 하고 6년 동안 관리감독조차 하지 않았던 노동부가 그리고 그 담당자가 다시 진상조사를 하는 겁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검경은 이미 자체 조사를 통해서 개인 과실 사고라고 판정을 냈습니다. 사업주는 유족을 만난 첫 자리에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그날따라 혼자 해가지고 사고 났다라고 개인 과실로 몰아봤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노동청 지어사가 어떻게 나올지 미처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분명히 다시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측이 하겠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전제도 유족 대리인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처벌을 달게 받는 것, 그것이 진심 어린 사과의 전제입니다. 그걸 수행하지 않고 사과한다는 것은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명피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민 단체 여러분들께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께 호소합니다. 잊혀질 수도 있었던 한 청년 노동자의 외로운 삶과 죽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노동자의, 이 장애인 청년 노동자의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이름을 까먹더라도 두 번 다시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노동자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당장의 이 진상조사 철저히 규명해내고 올해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입법화해야 됩니다.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 투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이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과실로 사건을 주의한 경찰, 검찰은 사과하라! 사고 진상규명 유족 피해인 조사 참여 보장하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사장을 결정한 상황이라서 그 상황까지는 좀 진행이 됐고요. 이후 저녁 때 만나서 대책을 좀 만들어서 함께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유족 측이 받아들여서 저희가 변호사와 대책의 이름을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월 25일 아버지와 동생을 만나서 함께 진상규명하고 사업 처벌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함께 싸우기로 하고 대책위와 변호사의 모든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5월 25일 날 1시 30분에 지금 강전남지구 주최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진상규명 사업주 처벌을 요구했고요. 강주 노동청장을 면담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18시에 대책위 구성을 위한 강주 노동시민 사회대책 회의를 통해서 대책위 구성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월 26일 날 청년유니온에서 기자회견을 좀 했고요. 저희가 11시 50분경에 조선우드 강주 공장을 방문해서 고인의 유품을 회수하고 사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사고 현장을 둘러봤더니 방송의 CCTV에서 확인된 것처럼 전혀 안전 난간이나 방호망, 수락광 시설이 없었고 비상 스위치도 하부에 있어서 상부에 올라간 고인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목격했고요. 고인이 최후에 어떻게 숨졌는지 돌아가셨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인의 원룸을 방문해서 유품을 좀 확인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죄한다는 사죄문을 보도 자료를 통해서 돌려보냈고 배포를 했고 특히나 2014년 사고 이후에 안전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변명거리를 늘어놓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5월 27일 저희가 강주 노동청을 방문해서 공동조사를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고인의 아버님이 국회 앞에 가서 이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시에 공장 앞에서 저희가 모여서 현장 추모제를 진행하고 오늘 강주 노동청 앞에서 강주 시민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서 애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또 며칠이 지나자마자 또 노동자가 죽었다고 그러고 또 죽었다고 하고 조선소에서 죽었다고 하고 이번에는 얘가 버리는 쓰레기를 파쇄하는 현장에서 자기보다 10살밖에 더 납지 않은 형이 죽었다라는 그 현실을 보면서 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민식이가 죽었다고 학교 앞에서는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리면 안 되게 됐는데 왜 이렇게 노동자는 맨날 죽는데 왜 안 바뀌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계속 죽어가는 현실을 지켜보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동지들이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 계신 광주 시민들에게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는 지금 저 노동청에 앉아서 노동자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우습게 하는 저 노동청의 관료들과 작업 현장을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고도 국가 경쟁력만 떠드는 이 사회에 맞서서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조카들이, 내 형제들이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로 이때였던 앞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 공장이 영세하게 돌아오고 있다면 한 번이라도, 단 1년에 한 번이라도
나가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 언론감독까지 부족하면 편 뽑고 이겨내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 아닙니까? 무엇이 바뀌었는지, 무엇이 바뀌지 않았는지, 죽음의 외주화는 나 대신 내가 죽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 우리 대신 누가 죽어가고 있는가? 살기 위해 들어와 저들의 이윤이 되고 이윤의 탐욕으로 죽어간 곳. 정작 책임은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등 떠밀며 책임도 떠미는 죽음의 책임은 가장 안전한 곳에서 이윤을 챙긴 자들이 져야 할 몫.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재순 씨 아마 뭐 일을 시켰으면 가장 열심히 티끌 하나 없이 하셨을 거예요. 제가 봐온 지적 장애인분들 정말로 한 번 그 일에 능률이 발달되면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제발 노동부라는 곳은 기업체 담당이 아니라 기업체 쪽이 아니라 노동부, 노동자를 위한 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는 사회로 말만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아닌 적어도 노동하면서 차별받지 않고 죽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이야기한다면서 정부는 왜 이 수많은 죽음 앞에서 강력한 사회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 겁니까? 정부는 왜 매일 죽어가는 노동자들 앞에서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부는 왜 엄청난 속도로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이 산업재해에 대해 어떠한 역학조사도 하지 않고 죽음을 방치한 기업들을 처벌하지도 않는 것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회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정쟁으로 7필 미뤄왔던 중대기업처벌법의 제정이 더불어민주당 당신들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광주시의회 광주 5개 군 구의원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이 사회의 청년들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터에서 본인의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일을 하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청년 노동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평범한 동네에서 부모님이랑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재순이 친구이자 5살 많은 형입니다. 그리고 저는 김재순 군이 만 나이는 26살이지만 실제로는 27살이거든요. 22살 때부터 저희 가게에서 밥을 먹었어요. 저번 주 수요일에 우리 가게에 와서 밥을 먹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5일날 월급이 나오니까 외상해도 되냐면서 웃으면서 고기를 먹었거든요. 근데 뭐 착한 아이니까, 항상 봐왔던 아이니까 괜찮다 했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죠. 한 주 지났는데 뉴스에서 김재순 군이 죽었다고 그 기사 속보를 봐가지고 참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장사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두서없이 편지를 한번 써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여기서 앞에서 이렇게 말도 잘하고 그러진 못하거든요. 좀 어버버돼도 이해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재순 군이 세상을 떠나기 불과 3일 전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항상 밥을 먹었던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는 박종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지나고 보니 저는 참 진짜 행복하게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느껴지게 됐습니다. 전 직장생활을 5년 6년간 다니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저는 항상 때려치면 되지, 저는 부모님이 계시고 가게도 잘 운영하고 계시니까 편하게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큰 힘 없이 항상 일해왔던 제 자신이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재순이라는 아이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우연히 우리 가게에 와서 김치찌개를 먹다가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말도 더듬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관심을 갖고 많이 친해지게 됐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저와 제 엄마가 재순이 친구였습니다. 우리 재순 군은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가 하셔가지고 혼자 학교 다니고 남들은 성인이 되어도 부모님 돈 받아가면서 살 때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인력사무소 가서 노가다 뛰면서 하루하루 살아왔던 진짜 불쌍한 아이입니다. 너무 외롭고 물 많이 탔고 항상 웃었고 착했으며 거짓이 없었고 그 힘든 건설 이동주기를 끝내면서 우리 가게에 와서 가끔씩 밀당을 받으면 생고기 한번 사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생고기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저와 우리 어머니가 함께 말동무가 되어주고 오늘 일은 어땠냐? 점심은 맛있었냐? 주변 사람들은 너 잘 챙겨주냐? 너 괴롭히는 사람 없냐? 그러면 형이 때려주겠다. 이런 사소한 여러분들은 모두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말들을 이 대화를 하고 싶어서 우리 가게에 온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항상 외로워하면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가게에 와 맥주 한잔 마시며 웃던 재순이가 그립고 미친듯이 불쌍합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지내온 아이가 혼자 일을 하다 기계 속에 혼자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생각을 하니 제가 진짜 관심을 가져주지 못했던 제가 너무 밉습니다. 우리 재순이 이제 하늘나라 갔습니다. 전 다음 생 같은 건 믿지 않지만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정말 부잣집 아들로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모든 거 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순아, 하늘나라에서는 꼭 너 여자친구 만들고 싶어 했잖아. 좋은 여자친구 만나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형 그만 글 쓸게. 감사합니다. 참 나쁜 아빠였죠. 가끔씩 보면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주고 혼자 외롭게 지내다가 큰 고통에 죽음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니 참 눈물마저 나지도 않네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는 저희 재순이와 같은 젊은 청년들이 사회적 타살에 서 목숨을 잃고 죽어가는 일은 제발 이제 그만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런 모든 일들을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을 하루빨리 채택을 해서 수많은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과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